네,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과 근로자의 철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신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과연 외신 쪽에서는 이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네, 연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제도 3,600억을 팔아치우면서 기관이 이거를 받쳐주지 못했고 결국 시장은 또 한 번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보는 시각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일부 또 희망적인 내용도 나와 있고요. 오늘은 특집 개념으로 외신 브리핑에다가 현지 여론조사 그리고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투심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뉴스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진도 익숙한 그림이고요. 북한이 이렇게 개성공단 철수 명령을 내린 것은 자신들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내렸던 초강수였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초강수의 결정을 내린 강경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다음으로 NBC 뉴스 보시죠. 북측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직후에 주한 미군 사령관 제임스 터먼 장군은 미 의회 출석을 위한 워싱턴행조차 캔슬하는 등 이번 북한의 조치가 군사적으로도 어떤 리액션을 이끌어낸 것은 맞지만은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더 이상의 도발이나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 그냥 놔둬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우리 근로자들 막 짐을 싣고 황급하게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싣고 있고 역시 MBC 뉴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타임즈 보실까요? 시장 관점으로 좀 보고 있네요. 여기서 한국경제라는 것은 진짜 한국경제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한국경제TV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움찔은커녕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요. 할 일 하고 때 되면 밥 먹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주부터 우리 증시에서 연일 외국인의 거세 매도 공세에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했고요. 제네럴 모터스, 르노, 삼성 자동차 등등 한국 내에 있는 외국계 지사,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의 이 직원들을 탈출 계획은 준비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좀 움찔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자, 서양 언론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한 것은 본인들도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감수하고라도 저렇게 강수를 뒀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북한이 내놓을 카드는 거의 다 썼다. 이제 진짜 전쟁이나 전면전 뿐인데 그거는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고 이제 나올 카드가 다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데요.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 보시겠습니다. 중국 측은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성명을 냈고요. 한반도 평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라고 주지하면서 현재 민감하고 복잡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단체도 지지할 수 없다. 그 어떤 편에도 서지 않는다. 그게 북한이든 뭐든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은요. 저런 식으로 강경한 입장을 또 한번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개성공단 철수까지 해서는 북한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다고 보고요. 이제 중국이 나서서 강하게 좀 혼내는 듯한 액션을 취하면은 북한이 마지못해서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지못해서 얘기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자, 이어서 해외 각 언론사와 단체의 북한 전문 기자들 리포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LA타임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북한 전문 기자로서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도 역시 데자부,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일종의 학습 효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면서 다만 한 가지 좀 변수는 뭐냐 하면은 이 김정은이가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과는 조금 다른 캐릭터일 가능성, 그래서 좀 다른 노선을 택하거나 보다 과장된 레토릭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예외다. 변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영국 텔레그래프지 보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한 군사적 액션이나 의도하지 않은 해프닝 혹은 작은 사고 이런 것들도
큰 파급력을 가진 방아쇠의 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즉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예전에 왜 영화 JSA인가 거기 보면은 카세트에 노래 틀어놓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탁 끊기는 순간에 다들 긴장하면서 결국 총을 발포하면서 다 죽고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뭐 그런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북한 전문 기자 커트 캠벨, 이름이 많이 낯이 익죠. 최근 미 함대와 폭격기가 한반도 부근에 배치되었다가 다시 신중론에 따라서 일부 퇴거를 했는데, 한반도는 사이즈에 비해서는 군사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으로 아주 조그만 판단착오에도 곧바로 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랜 분단 역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의 대응 수위나 티핑 포인트, 즉 어떤 선을 넘지만 않으면 상대방이 절대로 먼저 타격을 못할 것이다, 혹은 어떤 기준을 지켜야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발언에 대한 남한 측의 이 대응, 그리고 미국의 입장 표명, 이런 여러 가지 좀 맞물려 있는 리액션들이 일종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액션 영화에서도 뭐 서로 합의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뭐 아무리 넘어지고 매다 꽂고 이래도 다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그런 건데요. 전 동아시아 차관보 커트 캠벨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존 델러리는요, 최근 북한의 위협은 곧 경제적인 임팩트를 동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된 한국의 이미지가 핵무기와 스텔스기로 오염돼서는 안 된다. 또한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리스크지만 때로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나 리스크가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이 리스크 자체보다 더 크게 작용할 때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외국인 반응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어차피 전면전이 일어나든 뭐 폭격을 당하든 만약에 속된 말로 전쟁이 일어나면 거래소는 닫힙니다. 이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미국 현지의 가장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에 공개된 가장 최신판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는데요. CNN과 ORC에서 공동 조사를 했고, 표본 709명은 대면조사, 303명은 전화응답을 통해서 집계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에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51%가 지지를 한다고 응답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47%는 아직도 지지하지 않는다, 3% 모르겠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조사 때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북 관련 항목을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25번에) 보니까 있었는데요. 자, 북한 관련 얘기가 설문에 나와 있는데요. 북한의 최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실감을 하느냐 어떠냐, 이런 질문인데요. 금방이라도 진짜 이번에는 뭐가 있을 것 같네, 이런 응답을 한 사람이 41%로 지난 조사 28%보다, 그리고 역대 어떤 조사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26번이요.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미군이 지원군을 파병해야 되느냐 혹은 참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61%의 사람들이 그렇다, 31%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중립이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조사 때보다 반대가 4% 줄어들면서 그대로 찬성이 4% 늘어난 이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요, 27번이요. 현재 경제적 외교적 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기존의 제재 수단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강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1%, 경제적 외교적 현재 제재면 충분하다는 비율이 46%로 지난 조사 결과에 비해서 미국인들의 대북과는 상당히 강경론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민주당의 수장이지만 거의 공화당 정권 못지않은 대북 강경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앞에서 보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몇 주 급상승을 하면서 50%를 넘어섰고요. 최소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는 미국 현지에서 대체로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좀 더 현실적인 기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다
어둡고 혼란스럽고 막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요. CNN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일단 저는 뭐 새벽부터 코리아하고 서울이 들어가는 외신은 다 찾아보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이 지속된 것이 벌써 2달째인데 그 수위가 지금 가장 높아져 있다는 것은 그 앞에서도 다 밝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든 아시아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 또 한국에 온 외국 관광객들도 북한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평양에서 190km 떨어진 서울은 그래도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지난해 대비 11.9% 늘어나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얘기했고요.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요즘 이 MSCI 한국지수 보기가 사실 겁날 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해 9월 초 수준, 그러니까 1800 후반대까지 외국인들의 투심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0.52% 내려간 55.48입니다. 56도 깨졌고요. 앞으로 여전히 안개 속이긴 하지만 오늘 정도 외국인들은 1900이 깨지는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다음에는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릴, 한국 주식을 좀 더 사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바라볼 시점이 됐다. 하지만 오늘 당장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대북 관련 이슈 해외 특집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